안녕하세요. 초록책갈피입니다. 오늘은 외모에는 반드시 그 사람의 심리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외모에는 반드시 그 사람의 심리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본다. 두 사람이 같은 지하철역에서 내려 목적지까지 함께 걸어간다고 해보자. 눈에 들어온 풍경은 똑같았을 테지만 오는 도중에 뭘 봤나요? 라고 물으면 아마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할 것이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며 정말 난 못 봤는데 그런 게 있었어? 라며 놀랄 수도 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 이유는 우리가 눈에 들어오는 모든 것을 보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은 관심 없는 정보는 지나쳐 버린다. 코드가 눈에 들어오기는 했지만 처리를 하지 않아서 기억에 남지 않는 것이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보이지 않는 고릴라라는 재미있는 용어로 설명한다. 농구 코트에서 고릴라 의상을 입은 사람이 가슴을 두드리는 특이한 장면조차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인지하지 못한다는 흥미로운 실험 결과에서 도출된 용어다. 가령 정원 가꾸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목적지에 도착해 이런 이야기를 할 것이다. 어떤 집 마당에 단풍나무를 심어 놨더라고요. 아주 운치 있던데요. 먹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할 것이다. 이 동네에 의외로 이탈리아 레스토랑이 많더군요. 유기농 재료를 쓴다는 가게도 있던데 다음에 한번 가보고 싶네요. 커뮤니케이션이란 같지만 사실은 다른 것을 본 두 사람이 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눈에는 뚜렷이 들어오는 코드가 내 눈에는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의미를 실어 표현한 코드에서 나는 아무것도 감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 디코딩의 원칙은 바로 상대방이 발신하는 무심코 흘려보내기 쉬운 코드를 의식적으로 읽어내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다. 링컨에게 수염이 없었다면, 아저씨가 수염을 기르신다면 인상이 훨씬 부드러워 보여서 사람들이 모두 아저씨한테 투표할 거예요. 대통령 선거에 입후보한 링컨은 어느 날 이런 내용의 편지를 한 통 받았다. 편지를 보낸 사람은 그레이스 베델이라는 11살 소녀였다. 링컨은 이 조언을 받아들였고 수염을 기른 모습으로 선거운동에 나섰다. 그 결과 전 부통령인 존 브레킨리지와 민주당의 실력자 스티븐 더글러스 등을 큰 차이로 따돌리고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에 취임했다. 링컨이 특유의 수염과 구렛나루를 기르기 전에 사진을 보면 우리에게 익숙한 품격 있는 이미지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 움푹 파인 볼 때문에 뭔가 고집스럽다는 인상을 주며 확실히 안정감이 떨어진다. 실제로 당시 링컨은 깡마르고 볼품없는 외모로 정적들의 공격을 받곤 했다. 남북전쟁에 승리하고 노예 해방을 실현한 위인임에도 그 인물을 평가할 때 수염 하나의 위력을 무시할 수 없다니 외모란 결코 만만하게 볼 것이 아니다. 이처럼 수염은 관록의 이미지를 부여하기 때문에 젊은 나이에 성공한 경영자들 중에는 일부러 수염을 기르는 경우도 종종 있다. 어리다는 이유로 거래처나 경쟁업체가 쉽게 보지 못하도록 수염으로 위험을 표현하는 것이다. 링컨의 인생을 돌아보면 디코딩이 무엇인지 잘 아는 사람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남자 나이 40이 되었으면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라는 유명한 어록을 보아도 그렇다. 링컨이 내각 인사를 단행할 때 있었던 일이다. 참모 중 하나가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라며
한 인물을 추천했다. 링컨은 이렇게 말하면서 단번에 퇴짜를 놓았다. 이 사람은 얼굴이 마음에 안 드는군. 안 되겠어. 얼굴과 능력은 상관없지 않습니까? 라며 참모가 항의하자 돌려준 대답이 바로 남자 나이 40에 관한 유명한 어록이었다. 다만 링컨이 얼굴을 평가한 기준은 잘생겼는가 혹은 못생겼는가는 분명 아니었을 것이다. 그 전까지 많은 경험을 하면서 이런 얼굴이 일을 성실히 잘하더라. 이런 인상은 보통 말만 앞세우지 하는 나름의 패턴을 축적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형성된 자기만의 코드를 바탕으로 사람들을 분석하고 선택했을 것이라 생각한다. 눈에는 다양한 정보가 날아 들어오지만 인간은 무의식 중에 보고 싶은 것과 볼 필요가 없는 것을 선별한다. 즉, 사람은 언제나 보고 싶은 것만 본다. 디코딩 능력을 익혀 상대방의 겉모습에서 심리를 읽을 수 있게 되면 이를 거꾸로 응용할 수도 있다. 즉, 적절한 코드를 발신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우리는 무의식 중에 상대의 겉모습에 나타나는 코드를 해독해 가까이 해도 될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영업의 비결은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다. 상대를 유심히 관찰하고 그 사람의 코드를 정확히 읽어내어 원하는 것을 제공하는 것이다. 상대방에게 신뢰감을 주어 내 의견에 넘어오도록 하려면 다양한 코드를 활용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가장 전달력이 뛰어난 표현 수단은 눈과 손이다. 흔히 대화할 때는 눈을 보라고들 하는데 실제로 시선을 맞추면 진지하고 신중한 느낌을 주어 설득력이 높아진다. 또한 이야기의 핵심 부분에서 가벼운 접촉을 시도하면 상대가 내 의견에 동조할 가능성이 커진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상대와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협조해줄 확률이 높아진다고 한다. 이 실험에서 연구자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를 부탁했다. 실험에 장시간 협력해 달라는 것이었다. 부탁을 할 때 거리를 각각 달리 했는데 먼저 30cm에서 45cm 떨어진 가까운 거리에서 그리고 좀 더 멀리 떨어진 90에서 120cm 거리에서 대화를 시도했다. 그 결과 가까운 거리에서 설득했을 때 사람들이 더 오랜 시간 협조해 줬다고 한다. 너무 멀찍이 거리를 두면 부탁하는 처지면서 별로 성의가 없네 라고 받아들일 우려가 있다. 그러니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고 싶다면 거리 조절에 유의해야 한다. 외모가 닮은 사람끼리는 사고방식도 비슷한 경우가 많으며 반대로 공통점이 없는 사람끼리는 무의식적으로 반감을 품는 경향이 있다. 사람이 방심한 순간에는 내면의 숨은 얼굴이 겉으로 드러난다. 상대가 어떤 슈트를 즐겨 입는지, 어떤 색상이나 디자인의 셔츠를 매치하는지를 근거로 그 사람의 성향에 맞는 업무 제안을 할 수 있다. 회의에서는 테이블의 어느 자리에 앉았느냐에 따라 나와 의견이 같은 사람인지 대립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회의에 무관심한 사람인지 알 수 있다. 멀리 떨어진 거리보다 가까운 거리에서 부탁할 때 상대방이 협조해 줄 확률이 크다.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면 일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사람은 누군가를 좋아하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따라하게 된다고 한다. 상대의 취미, 패션 취향, 사고방식을 자신의 내부에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렇게 좋아하는 두 사람은 점점 닮아간다. 이 현상을 심리학에서는 모델링이라고 부른다. 오랫동안 함께 산 부부가 남매인 줄 알았어요. 어쩜 이렇게 둘이 닮았어요? 하는 소리를 자주 듣는 것도 이 때문이다. 태어난 곳도
성장 환경도 완전히 다르지만 서로를 모델링함으로써 전체적인 이미지나 분위기가 엇비슷해진다. 한편으로 사람들은 자신과 닮은 누군가를 봤을 때 친근감을 느낀다. 이 심리를 이용해서 상대의 호감을 끌어내는 수법을 미러링이라고 한다. 즉, 상대가 머리카락을 만지면 자신도 은근슬쩍 머리카락을 만지고, 상대가 얼굴에 손을 대면 자신도 얼굴에 비슷한 위치에 손을 올리는 것이다. 관계가 삐걱대는 커플은 남자 쪽이 여자의 기분을 감지하는 능력, 즉 디코딩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남자에게 메신저나 전화는 용건을 전달하기 위한 도구지만 여자에게는 관계를 확인하는 도구라는 의미가 있다. 남자가 괜찮으면 전화해 라고 말할 때는 대개 인사치레지만 여자가 같은 말을 했다면 상대에게 상당한 호감이 있는 상태라 볼 수 있다. 인간은 상대와의 친밀도에 따라 어느 정도 거리를 허용할지 무의식적으로 구분한다. 연인끼리의 거리는 0에서 45cm다. 팔짱을 끼는 것은 상대와 자신 사이에 벽을 만드는 행위다. 다시 말해 겉으로 아무리 상냥한 태도를 보이더라도 본심은 상대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누군가에게 용무가 있어서 다가가려 하는데 팔짱을 단단히 끼고 있다면 적어도 지금은 좋은 타이밍이 아니니 다음 기회를 노리는 편이 나을 것이다. 한편 상대가 팔짱을 푼 상태이거나 나아가 손바닥을 이쪽으로 내보이는 경우라면 긍정적인 신호다.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손바닥과 손목 안쪽을 보여주는 행위를 파밍이라고 하는데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받았으며 흥미를 느끼고 있다는 뜻이다. 그 사람의 마음이 이미 열렸고 당신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다고 보아도 좋다. 그런 측면에서 평소 손바닥을 상대방 쪽으로 주로 향하는 사람은 개방적인 성격이라 볼 수 있다. 생면부지의 사람과도 금방 친구가 되는 밝은 사람이다. 팔짱을 수시로 끼는 유형은 타인을 대할 때 본심을 감추려 하지만 팔을 자유롭게 두거나 손바닥을 보이는 사람은 마음을 쉽게 터놓는다. 단점이 있다면 감정이 얼굴에 너무 쉽게 드러난다는 것이다. 본심을 숨기려 해도 금방 들통나기 때문에 때로는 주변 사람들을 민망하거나 섭섭하게 만들기도 한다. 다음은 거짓말에 관한 어떤 실험 내용이다. 연구자는 여성 피실험자들에게 영상을 하나 보여준 뒤 2가지 주문을 했다. 먼저 영상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전달해 달라고 주문했고 다음으로는 거짓말로 내용을 지어내 달라는 부탁을 했다. 그리고 이 여성들이 거짓말을 하는 순간과 진실을 말하는 순간을 몰래 촬영해 인간이 거짓말을 할 때 어떤 표정과 몸짓이 주로 나타나는가를 분석했다. 결과에 따르면 거짓말을 할 때는 손을 얼굴에 대는 동작이 눈에 띄게 많아졌다. 특히 자주 나타나는 것이 입을 손으로 덮는 동작과 코를 만지는 동작이었다. 입을 손으로 덮는다는 것은 보이는 그대로의 의미다. 입에서 나오는 거짓말을 감추고자 하는 것이다. 코를 만지는 것은 입을 덮는 행위의 변형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 그 밖에 아래턱을 두드리거나 입술에 손을 대거나 눈썹 또는 귓불을 잡아당기는 등의 동작도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자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얼굴에는 다양한 코드가 한데 섞여 드러나는데 이것이 곧 첫인상이 된다. 누군가를 줄곧 바라본다는 것은 호감보다는 적의의 표현에 가깝다. 다만 쳐다보는 동시에 입이 느슨하게 벌어져 있다면 그 사람에게
반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턱괴기나 머리카락 만지기에는 자신을 위로한다는 의미가 있다. 또한 팔짱을 끼고 있는 사람은 방어벽을 만든 것이다. 거짓말을 할 때 사람의 얼굴은 동요를 감출 수 있지만 손과 시선은 그렇지 못해서 차분하지 못한 움직임을 보인다. 거짓말을 하면 얼굴 왼쪽에 변화가 나타날 때가 많다. 체형은 그 사람의 성격을 반영하며 자는 모습에는 마음 깊은 곳에 심리가 드러난다. 그러게 내가 뭐랬어? 가 말버릇인 사람은 자신이 옳았음을 증명할 기회를 항상 노리고 있다.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라면서 가십을 퍼뜨리고 다니는 사람은 주목을 받아 화제의 중심에 서고 싶어하는 유형이다. 말끝마다 요즘 내가 너무 정신이 없어서 라고 덧붙이는 사람은 내심 유능한 모습을 연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바쁜 척만 할 뿐 실속은 없을 가능성이 크다. 다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라면서 원치 않는 조언을 하는 사람은 상대를 위해 애쓰는 자신의 모습에 도취된 나르시시스트라고 볼 수 있다. 그러고 보니 너 B형이었지? 라며 혈액형으로 판단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자신이 만든 울타리 안에 갇혀 편협한 잣대로 사물을 바라보는 유형이다. 난 진짜 바보인가 봐 라는 말버릇은 자신을 비하함으로써 상대의 경계를 풀고 체념하게끔 하는 일종의 전술이다.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사람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는 것이다. 이성으로서 관심이 없던 친구에게 연애 상담을 했는데 내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주는 모습에 끌려서 결국 연인으로 발전했다는 사연을 들은 적이 있다. 인간은 누군가에게 마음을 터놓고 속 이야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상처가 치유되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 미하엘 엔데의 유명한 작품 모모에는 그렇게 남들의 이야기를 들어줌으로써 마음을 치유해주는 신비한 소녀가 나온다. 모모에게 이야기를 하면 바보도 갑자기 멀쩡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모가 어떤 조언을 하거나 질문을 던져서 그런 생각을 끌어내는 게 아니에요. 모모는 그저 얌전히 앉아서 귀 기울여 이야기를 들어줄 뿐이죠. 커다랗고 까만 눈망울로 상대를 지그시 바라봅니다. 그러면 내 안에 어디에 이런 게 숨어 있었나 싶어 깜짝 놀랄 만큼 멋진 생각이 갑자기 머릿속에 떠오르는 겁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상대가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이 마음속에서 정화와 통찰이라는 두 가지 작용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여기서 정화란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고민이나 비밀을 누군가에게 털어놓음으로써 기분이 후련해지는 작용이다. 그리고 통찰이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사이에 머릿속이 정리되어 스스로 깨달음을 얻는 과정을 말한다.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야기를 들어주기만 해도 상대는 편안함을 느낀다. 이름을 불러주면 심리적 거리가 가까워져서 호감도가 상승한다.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로 빠르지 않은 속도로 말할 때 상대에게 신뢰를 줄 수 있다. Yes, but 화법으로 말하면 상대를 우선 인정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해 상대방이 내 의견에 동조할 확률이 높아진다. 양해를 구해야 하는 상황에서 모호하게 말을 하면 상대는 더욱 곤란해진다. 상대방이 즉시 행동에 나설 수 있도록 명확한 의사를 전달해야 한다. 나라는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호소력을 높일 수도, 상대에게 지지 의사를 전달할 수도, 혹은 반감을 누그러뜨릴 수도 있다.
누군가와 관계에서 온도 변화를 원한다면 먼저 당신과 더 가까워지고 싶다는 메시지를 전달하여 서로의 거리를 좁혀야 한다. 나를 먼저 노출하면 상대방도 갑옷을 내려놓고 자신의 본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한다.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향상시키려면 불편하고 힘든 관계, 낯선 사람들과의 관계에 뛰어들어야 한다. 정답이 없는 인간관계에서는 창조적인 EQ의 능력이 중요하다.